여러분, 어떤 소설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처럼 다가올 때가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세계 최고 권위의 문학상까지 받게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바로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표지 좀 보세요. 차갑고 또 고요하게 눈 덮인 풍경? 이 표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이야기가 얼마나 깊고 묵직할지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로 올해 2024년 이 해는 한국 문학사뿐만 아니라 어쩌면 세계 문학사에도 정말 중요하게 기록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죠. 정말 대단한 소식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먼저 이 어마어마한 상을 받은 작가 한강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한강 작가를 그냥 한국 최초 노벨상 수상자라고만 알기엔 사실 너무 아쉽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작가의 작품들은요, 역사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 개인, 한 사람이 겪는 그 섬세한 상처와 연약함을 정말 시처럼 아름답고 또 굉장히 실험적인 문체로 파고들거든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전 세계 독자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푹 빠져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노벨상의 영광을 안겨준 이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 시작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신비로운 경험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작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꾸는 꿈이 있었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이 하얗게 쌓인 공동묘지에 새까만 통나무 묘비들이 서 있고 저 멀리서는 모든 걸 집어삼킬 것처럼 바닷물이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강렬한 이미지죠. 바로 이 꿈속의 장면이 소설의 첫 씨앗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소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가는 이미 소년이 온다 라는 작품으로 광주 5.18, 즉 국가폭력의 기억을 깊숙이 파고들었잖아요. 그 후에 무려 4년 동안 아까 말했던 그 꿈의 의미가 대체 뭘까? 이걸 곱씹으면서 침묵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이 되어서야 또 다른 역사의 비극을 향해 첫 문장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거죠. 이 두 이미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그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죠. 작가의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그 어둡고 형태도 없던 꿈의 이미지가 마침내 이렇게 손에 잡히는 한 권의 책이 되어서 수많은 독자들과 만나게 된 거니까요. 자, 그 꿈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특별한 제목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사실 이 소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제목의 의미를 파헤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대체 작별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작별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 작부터 살펴볼게요. 이건 한자로 지을 작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고 세우고 구성한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별. 이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헤어질 별자죠. 말 그대로 분리되고 헤어지는 걸 의미하고요. 자, 그럼 이제 핵심입니다. 이 두 글자를 합친 작별은요, 그냥 잘가 하고 헤어지는 그런 수동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헤어짐이라는 상황을 내가 의지를 갖고 만들어내는 것, 즉 아주 능동적인 행위라는 뜻이 되는 거죠. 느낌이 확 오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해져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별은 그냥 관계가 끊어지는 슬픈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작별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의도적으로 끝이라는 벽을 만들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식적인 거부의 선언인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작별을 거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결코 작별할 수도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한국 현대사의 아주 어둡고 고통스러운 한순간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그토록 외면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래서 기어이 작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만들었던 그 잊힌 비극,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시민들이 국가의 폭력으로 희생된 정말 끔찍한 비극이죠.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이 일이 수십 년 동안 이념 대립이라는 광기 속에서 그냥 사건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서 제대로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됐다는 겁니다. 그 기나긴 침묵이 남긴 상처는 지금도 제주 땅과 그곳 사람들의 삶에 깊이 새겨져 있고요. 이 소설이 정말 대단한 건 이 거대한 역사적 비극을 그냥 사실만 나열하는 식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대신에 경하, 인선, 정심이라는 세 여선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따라가요. 그러면서 이 거대한 역사가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꿰뚫고 파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또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지를 정말이지 숨막힐 정도로 내밀하게 보여주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이 문장 하나에 이 책이 말하려는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증명하는 것은 사랑하는 능력이다. 역사의 거대한 폭력이 모든 걸 휩쓸어 가버릴 때 우리가 끝까지 인간일 수 있는 이유? 그게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능력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거예요.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그냥 잘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그가 겪었던 고통을 대신 증언해주는 선택. 바로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계속 우리 곁에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위대한 사랑이자 인간다움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삶에도 결코 작별이라는 이름으로 마침표를 짓고 싶지 않은, 그래서 끝까지 기억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 기억이 있나요?